역사 1, 1과 4-1 페르시아 제국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인데요. 우선 페르시아 제국 하기 전에 아시리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전성기는요, 서아시아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에서 우수한 철제 무기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마 전술, 말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전차로 서아시아를 통일했는데 정복지에 총독 파견하고 도로와 교역로를 정비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지만 멸망이 중요합니다. 왜? 피지배 민족과의 갈등이 심하지요. 왜? 피지배 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들이 반란을 해서 1세기 만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 키루스 2세입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 다시 통일했단 말이죠.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 정책, 다른 말로는 관용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자료 1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키루스의 칙령, 규칙과 명령 이런 뜻이에요. 나는 키루스다. 나는 너네들의 종교와 종교할 것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키루스 2세가 원통형 인장,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쐐기 문자로 적어진 이 칙령에는요, 다른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 정책, 포용 정책을 실시하여서 조금 더 오래 갔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키루스 2세가 만들었고 전성기 때는 다리우스 1세 때인데요. 이 아저씨 때는요, 전성기 때 정복 활동을 펼쳐서 넓은 영토를 펼쳤습니다. 실시한 정책을 한번 볼까요?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하는데요.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요. 근데 그 지방관이 잘하는가?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하는 감찰관을 보내서 감시하도록 하였고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의 이름은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망을 만들고 역참을 정비하겠죠. 이 왕의 길은 왕의 명령을 지방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보시면은 지도에 꼭 왕의 길이라고 하는 요런 길 보입니까? 빨간색 요 길 보입니다. 수도가 수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르디스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았고요. 다리우스 1세는 왕의 길을 건설하여서 도로망해서 빨리빨리 명령이 전달되도록 했지요. 그러면서 말이 잘 다니기 위해서 숙소와 말을 일정한 거리마다 제공하는 역참, 오늘날의 역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곳을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여서 나라의 교류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관용 정책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요. 피지배 민족에게는 너는 세금 내. 세금 내는 대신에 너네들의 종교, 너네들의 관습을 존중해주겠다라고 하는 관용 정책입니다. 아시리아랑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와 전쟁을 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거기에서 져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지방의 반란으로 쇠퇴를 했는데 누구? 알렉산드로스. 나중에 그리스 로마 배울 때 나오죠.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산왕조 페르시아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나오기 전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 파르티아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를 다시 나는 따라하겠다라고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내세웁니다. 발전은 사프루 1세 로마 제국 쿠션 왕조와 싸워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얘들의 특징은 중개무역이에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은 중개무역이다. 종교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다. 국가의 종교로 삼았고요. 자, 오래돼서 비잔티움과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약화되고 집권층의 내분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7세기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문화를 한번 볼까요? 국제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동서교역,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면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요. 가장 큰 유적지가 페르세폴리스 궁전입니다. 그리스식 돌기둥, 아시리아식 미술 양식의 인면 수신상 등이 있고요. 공예 기술은 금은 유리를 이용한 화려하고 정교한 공예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은 무슨 길? 비단길, 그리고 무슨 길? 초원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됩니다. 페르시아 문화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서적은 그리스와 인도의 서적이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자료 3을 봐주시면은요.
페르시아의 국제적인 문화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사자머리 장식의 뿔잔, 요게 잔이지요. 사자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런 뿔잔, 아케메네스 왕조의 공예품은 사자나 새 등의 동물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고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은 은제 주전자와 유리병이라고 해서 요 모양 있죠. 그래서 요 유리병이 신라에 있던 무덤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유리 공예가 특히 발달했는데 동서교류에 앞장서서 그 문화가 비단길, 초원길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 고분에서 페르시아 유리병이 출토된다고 했죠.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로아스터교 한번 볼까요? 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은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조로아스터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이고요. 자, 이것은 사선 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로 성립을 해서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교리가 들어가느냐? 신은 하나의 신이에요. 유일신이고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것을 성봉하고, 그리고 그 상징으로 불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불을 숭배한다라고 해서 화교라고도 하고요. 세상을 선한 신, 악의 신이 대결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죽은 후의 세계를 사후 세계를 인정합니다.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세주의 출현 등의 교리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